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INX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KINX에 대해서 마지막에 분석해드리면서 이제 2023년부터 캐파 증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2024년부터는 캐파에 대한 실적이 완벽하게 찍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2022년도 하반기부터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KNX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5% 정도, 16.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해외 주식은 전 종목, 전 종목 수익 중이고 국내 주식은 두 종목이 손실 중이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의 그런 반등세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한 종목으로 줄어들었어요. 국내 주식도 투자 중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한 종목 제외해서는 모두 이제 수익 전환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고 계좌는 역대급으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계좌는 계속해서 불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 좋은 마음 기쁨나게 멤버분들에게 이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저번 주말이죠. 저번 주말에 제 계좌를 공개를 했고요.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멤버분들에게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뭐 과장이라던가 거짓말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 성격상 그런 게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KNX에 대한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하였고요. 사실 뭐 트래픽과 관련되어서 KNX를 이제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임대예요, 임대. 따라서 이제 에키닉스와 같은 이제 미국에서도 에키닉스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에키닉스 이런 기업들, 트래픽 관련 기업들이 사실 리치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은 KNX가 이제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기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어마무시한 그런 공간이 차지되는 그리고 각가지 장비라던가 기술력이 동반되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대신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KINX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라는 것은 공간만을 임대해 줄 수 있고요. 추가로 장비까지, 그리고 추가로 인력, 추가로 보안 서비스까지 여기에 따른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이쪽에 대한 사업 구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런 인터넷 사업자들끼리 예를 들어서 통신망을 이제 통신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SKT라던가 KT, LG 이런 기업들과 이제 다른 이제 뭐 트래픽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 뭐 넷플릭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각가지 OTT 기업들 혹은 뭐 트위치, 구글, 뭐 AWS, 아마존, 유튜브 이런 기업들끼리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IX 서비스라고 해서 역시 KNX가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트위치라면 트위치와 SK 이렇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서로 트위치와 뭐 아프리카도 연결되어 있고 트위치와 뭐 KT, LG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만약에 SK 망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KT와 LG로부터 망을 가져와서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IX 서비스도 해주고 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이제 KT망이 나가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봤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KNX가 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 유일로 이제 중간상 역할을 하면서 이제 중립망까지 사용해주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IDC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해주거나 혹은 장비, 인력까지 보안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는 서비스가 매출의 약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IX 서비스 그러니까 중간망 역할을 해주는 그런 IX 서비스는 매출의 약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뭐 클라우드라던가 혹은 이제 트래픽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자 예를 들어서 BTS 콘서트라던가 혹은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 그런 뭐 할인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역대급의 게임이 이제 발표가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보통 서버가 끊깁니다. 우리 주식쟁이들도 알 수 있죠. 주식 투자자분들도 간혹가다 서버가 끊겨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코로나 때에도 서버가 끊겨서 매매가 불가능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간혹가다 예를 들어서 뭐 AMC라던가 혹은 이제 밈 주식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세로 인해서 역시 미국 주식에 대한 서버가 끊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트래픽이 한 곳에 모이면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서버 과부하를 막아주는 서비스가 바로 CDN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역시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매출액 비중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딱히 유의미한 그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KNX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2023년도부터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의 캐파의 대략 2배 정도까지가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거의 분명해지는, 거의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24년부터는 서비스의 완벽한 개시가 이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성장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 성장세가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발견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트래픽과 관련된 이런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올해 2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의 50% 이상의 실적이 뛰었고요. 그러니까 뭐 엔데믹이다 아니면 뭐 리오프닝이다 해서 사실 뭐 트래픽 관련된 기업들, 뭐 게임 기업들, OTT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실적도 어느 정도는 꺾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엔비디아의 실적도 게이밍 GPU, 게이밍 그래픽 카드에 대한 그런 수요가 30%가량 줄어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런 트래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트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래픽 그 자체, 뭐 동영상이라던가 혹은 갖가지 AI라던가 IoT, 블록체인 이쪽에 대한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트래픽도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트래픽이 성장하면서 IDC 임대료라던가 IX 가격이 사실 트래픽 양과 정비례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임대가 있다. 그럼 아파트 임대에서 이 세입자가 수입이 얼마든 상관없이 똑같은, 뭐 세입자가 수입이 월 100만 원이든 월 1000만 원이든 월 1억이든 상관없이 아파트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데이터 센터 임대료도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IDC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임대료가 매월 상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캐파 증설의 2배 정도가 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10중 8구 선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올해 하반기에 투자를 진행해서 대략 한 16.5% 정도의 그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서 저도 16%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지워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락폭이 꽤나 컸고요. 대략 반토막 이상 났었죠. 그 이후에 반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에 대한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올해 이제 역대 최대치를 훨씬 더 넘어선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사업 비즈니스가 트래픽과 정비례해서 이제 실적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꽤나 좀 장기적으로도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실적이 퀀텀 점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사업 비즈니스가 트래픽과 관련된 그런 사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이쪽 산업에서 20년 정도, 20년 이상이 된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뭐 트래픽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신성장 기업이냐 아니면 스타트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년 정도 된 그런 업력이 굉장히 꽤나 넓은, 그리고 오래된 그런 기업인 것이고, 부채 비율도 20%밖에 안 돼요. 캐파 증설이 2배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여전히 안정적인, 특히나 유보율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ROE는 17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4% 정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성과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업 비즈니스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성장 메리트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앞으로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혹은 인공지능,
IoT, 특히 동영상에 대한 수요, 뭐 틱톡도 있고요, 릴스도 있고, 되게 사진, SNS라던가 검색 플랫폼, 혹은 그 외에 이제 AR, VR, 메타버스까지 나아가면서 트래픽에 대한 증가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지면 커졌지 사실 감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한 그런 장기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멤버분들 혹은 이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고령화 사회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인모드, 인모드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주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매수한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상승이 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인모드에 대해서는 대략 33% 예, 정확히 33.2%의 상승을 수익을 33.2%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부님 따라 세 종목 전부 투자 중이고 좋은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역시 갓승입니다. 60%, 7%, 9% 수익이네요. 필승님 덕분입니다. 무한 감사. 역시 급등하네요. 필승만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 사부님 영상 보고 소량 매수했는데 오늘자로 수익률 8.3%입니다.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사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필승. 이제 다른 건 아예 보지도 않아요. 시간만 아깝고 노이즈만 득실득실 사부님 의견만 익히고 사부님만 따라합니다. 갓승.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 95% 정도의 그런 정보는 쓰레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90%는 정말로 쓰레기, 노이즈고요. 나머지 이제 5% 정도가 현상 해석 정도의 그런 해설 정도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투자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가는 증시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 나머지 5%만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정보라는 것이고 저는 그 5%만을 분석해드리고 핵심을 파악해드리고 이에 따라 실력을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을 기본적 분석을 하는 능력을 기술적 분석을 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 기분 더하기 필승 아카데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어제 텔레그램방에서도 강조드린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역시 이번에도 필승 타이밍은 정확하네요. 피부 미용 섹터 보유 중이고 많은 관심도 많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승 14% 수익 내고 있습니다. 갓승 인모드 20% 수익 기원 아자 현재 15% 수익 현재 30% 수익 넘어갔고요. 이때는 8월 4일이었습니다. 현재 8월 9일이죠. 네, 현재는 30%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필승 라이브 강의 때 무상증자 호재, 유상증자 악재라는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억나네요. 최근 HS의 엔진 주가가 왜 약보합일까 궁금했는데 의문이 풀립니다. 증자 후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증자 후 좋은 결과 나타나고 있죠. 현재 HS 엔진도 투자 중이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에 유상증자 물량에 들어오면 수익은 당연히 더욱더 커질 예정이고요. 저랑 비슷한 관점이네요. 저도 모아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들 5G 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서 궁금했는데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군요. 와, 소름. 이것도 오르네. 진짜 최고긴 최고다. 네, 이렇게 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NX에 대한 IDC, IX, CDN, 클라우드에 대한 사업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이라던가 성장 가능성,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